주변을 둘러보면 사용되지 않은 곳을 찾기가 힘들 정도로 플라스틱은 일상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플라스틱이 석유로부터 만들어진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그냥은 안 되고 좀 특별한 공정을 거쳐 석유 속에서 어떤 특정한 물질을 만들어내야만 가능합니다. 네, 영상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그 물질은 바로 올레핀입니다. 과학쿠키 오늘의 이야기는 석유산업 현장 전문가들에게 직접 듣는 올레핀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산업이 시장에서 왜 중요한지 등의 이야기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석유화학의 핵심 재료이자 역사상 플라스틱의 상용화에 큰 기여를 한 물질 올레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정유산업에서 이제 막 올레핀 산업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꾀하고 있는 회사인 GS 칼텍스의 역삼 본사에 방문해 관련 엔지니어분들을 직접 찾아뵈었습니다. 올레핀 설명을 하려면 탄화수소의 종류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탄화수소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어요. 4가지요? 예. 파라핀, 올레핀, 납센, 아로마틱 이렇게 4가지가 있고요. 파라핀은 이제 탄화수소로 하면은 탄소하고 수소의 화합물인데 그 탄소가 연결된 모양이 단일 결합만으로 쭉 연결된 것이 파라핀이고, 올레핀은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을 올레핀이라고 합니다. 이중결합이요? 예. 탄소가 원래 수소하고 반응할 수 있는 팔이 4개가 있는데 보통 다른 물질하고 이렇게 팔 4개로 단일 결합으로만 반응을 하는데 올레핀 같으면 한 물질하고 팔을 2개 쓰는 거예요. 2개요? 예. 납센 같은 경우는 고리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 수가 작으면 고리를 가질 수가 없고, 탄소 수가 한 5개 이상 정도 되는 것들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가지고 되는 게 납센이라고 하는데, 핵산 같은 걸 예를 들면 H가 이렇게 2개씩 붙어 있는 형태가 됩니다. 사이클로헥세인. 사이클로라고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원형. 예, 사이클로가 원형이기 때문에 이 사이클로가 들어간 것들이 대부분 납센을 지칭하는 물질 앞에 사이클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납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게 동그랗게 탄화수소가 말려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이클로라고 그렇죠. 부르는 거고, 사이클로고. 네, 그걸 우리가 납센이라고 부르는 거네요, 분류로.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로마틱인데요. 아로마틱 경우는 C가 6개짜리면서 벤젠 고리를 가지고 있는 거. 벤젠이요? 네. 아로마틱 했을 때 그 아로마가 우리가 향 할 때 그 맞습니다. 아로마잖아요. 대부분 이런 물질들은 향기 내지는 냄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냄새를. 네, 아로마틱이라고 칭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 방향족이네요. 방향족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4가지의 탄화수소들 중 왜 유독 올레핀만 플라스틱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될까요? 그 이유는 올레핀의 핵심 특성인 이중결합에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볼 올레핀은 이중결합이에요? 이중결합. 이 이중결합은 이렇게 일중결합이 있을 때보다 반응성이 크고요. 반응성이요? 예. 요게 이제 이렇게 열리면서 다른 팔을 하나씩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것들하고 결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에틸렌들이 계속적으로 결합하면 그게 이제 폴리에틸렌이 되는 거고요. 에틸렌이 뭐 많게는 수백 수천 개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폴리에틸렌이 되는 겁니다. 플라스틱이죠, 저게? 플라스틱입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그렇지만 올레핀은 이 에틸렌만 있는 게 아니고 C3 올레핀 같은 경우는 프로필렌도 있을 수 있고요. C4 올레핀도 있고, 부테인인가요? 네, 카본 숫자가 5개에서 7개 정도, 그 정도 피드가 고온에서 크래킹을 하는 거죠. 고온에서 깨트리는 거예요? 고온에서 깨트리면 깨지면서 뭐 하나짜리도 생기고, 이 2개짜리는 갑자기 이중결합을 붙을 게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붙어서 이중결합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구나. 이 올레핀 중에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는 올레핀이 이제 에틸렌인데, 이 에틸렌 같은 경우는 이 폴리에틸렌이라는 제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의류 원료라든가 여러 가지 범용적인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에틸렌을 석유화학의 쌀이라고도 불러요. 에틸렌이 석유화학의 쌀. 석유화학의 쌀이라고 불리는 에틸렌. 올레핀의 역사상 가장 먼저 대중화되고 쓰이게 된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산업에 진출한다는 것은 기업의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 한 사람의 과학도로서도 문득 궁금했는데요. 마침 우리에게는 정유기업으로 잘 알려진 GS 칼텍스가 내년 초에 완공이 예정된 이제는 플라스틱의 산업까지도 커버리지할 공장인 MFC 공장을 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GS 칼텍스가 여태까지 석유화학 회사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이 올레핀을 만드는 공정은 이제 크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온전한 이제 석유화학 회사로 이제 발돋움하기 위해서 MFC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레핀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플라스틱 어떤 게 있을까요? 뭐 LDP, LDP요? 그러니까 뭐 포장 용기로 많이 쓰이는 비닐 같은 포장 용기로 많이 쓰이는 뭐 LDP, 아니면 뭐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로 진행하는 HDP. HDP요? 그러니까 뭐 의약용 용기 같은 경우에는 좀 내열이나 퀄리티가 높은 그런 그 플라스틱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덴시티가 이제 다르다 보니까 HDP는 약간 좀 단단한 성질이 있습니다. 네, LDP보다 상대적으로 뭐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뭐 에틸렌 가지고는 뭐 에틸렌 글라이콜, 를 만들 중합할 수 있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페트병을 만드는, 페트를 만드는 그 원료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아, 페트요? 네.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MFC 프로젝트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요? 저희 MFC 공정은 기본적으로 NCC와 거의 동일한 뼈대를 가지는 공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왜 NCC라고 하지 않고 믹스드 피드 크래커라고 했는지 MFC라고 했는지는 공정을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고요. 저희 공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피드 납사나 LPG를 가지고 가열로라 불리우는 퍼니스에다가 피드를 집어넣으면 얘가 고온에서 이제 깨지게 되거든요. 이제 깨지면서 올레핀이 되어서 이게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퍼니스에서 깨고 나면 일단 퍼니스 자체가 온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뭐 한 800도 이상이 되는 고온의 어떤 공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 뜨거운 거를 가지고 바로 분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후단에 저희 그 영어로 퀸치라고 하는데 냉각을 시켜주는 공정이 있습니다. 거기를 거치게 되면 이제 이 퍼니스에서 뜨거웠던 그 이플루언트들이 거의 한 40도까지 식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40도로 식혀져 있는 상태에서 대부분 기체 상태가 되는데 얘를 분리를 하려고 이제 액체를 만들기 위한 저희 압축 공정이 있습니다. 압축 공정이요? 네. 압력을 높여서 액체를 만드는 거예요? 네. 컴프레서를 압축을 해서 이제 액체화 시킨 다음에 그 뒤에 분리 타워들, 그 칼럼들을 거쳐서 생산되게 됩니다. 에틸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70만 톤 생산하는 규모로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70만 톤이요? 네, 연간 70만 톤을 무게 단위 70만 톤을 생산을 하는데 폴리에틸렌 공장을 저희가 추가로 짓고 있고요. 거기서 50만 톤을 소화를 할 거고 나머지 20만 톤은 다른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려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어떻게 보면 GS 칼텍스는 올레핀을 생산하는 데에는 후발주자이고 이미 많은 석유화학 기업에서 NCC라는 공정을 통해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업에 뛰어들었다는 것은 철저한 시장 분석과 예측이 있어야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저희 정유 공장에서는 그 부생가스라고 불리우는 뭐 에틸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한 20% 정도 들어있는 부생가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생가스가 지금 연료로 떼고 있거든요. 그냥 만들어졌는데 에틸렌이 있지만 회수하지 못하고 그냥 떼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NCC 공정을 짓고 나면 그 가스 내에서 에틸렌을 뽑을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되거든요. 저희가 원유를 가지고 막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LPG부터 가스 휘발유, 경유, 뭐 벙커씨 엄청 만들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약간 뭐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납사 성분을 더 이상 저희 석유화학 업계에 팔지 않고 저희가 직접 고부가가치 있는 에틸렌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유 공장에서 만들어진 원료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드는데 수급이 100% 가능한, 그 다음에 부생가스에서 그냥 태워 없애버리던 에틸렌도 제품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LPG 말씀드렸죠, 납사 말씀드렸죠, 부생가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믹스드 피드 크래커라고 이름을 지은 겁니다. 정유회사의 고질적인 문제가 사업 포트폴리오가 정유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물론 방향족이 있었지만 방향족 하나만으로는 그 원유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저희는 손익이 민감하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MFC를 하면서 또 다른 사업에 어떤 진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에틸렌이라는 또 다른 어떤 포트폴리오를 갖게 되면서 이거에 대한 이제 가격 변동성에 대한 어떤 약간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판단이 되고요. 이게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여기다 넣어야 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LPG가 비싸면 또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옵셔널하게 피드를 가지고 에틸렌을 만들 수도 있고 가격이 좀 팔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하나 또 생기기 때문에 이게 뭐 MFC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 하면 과학부키님은 뭐 생각나시죠? 아무래도 석유. 그렇죠.
주유소. 연료. 보통은 다 모든 분들이 GS 칼텍스 하면 주유소, 거기서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네. 그러니까 에너지 기업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지금도 GS 칼텍스는 정유 부분뿐만 아니라 그 석유화학 중에 방향적 사업, 네. 그다음에 윤활기유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올레핀에 처음으로 진출함으로써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를 했죠. 네. 어느 부분이 수익성이 낮을 경우에는 이쪽이 보완해주고 이쪽이 낮을 경우엔 저쪽이 보완해주고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강을 했고 앞으로 올레핀을 활용한 다운스트림 산업도 진출할 수 있는 뭐 교두보를 마련했다. 향후 GS 칼텍스 100년을 책임질 초석이 되겠다. 이런 프로젝트라고 하고 우리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회사의 수익성이 좋아져서 직원들도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더 영속적으로 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그런 발판을 마련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석유화학 기업에서 완전한 석유화학 기업으로의 발돋움. 이것은 어찌 보면 재화로서의 석유의 상품 의존성을 낮추고 다양성을 획득해 선택적으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하나의 전략으로서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도래할 에너지로서의 석유의 이용이 사라지게 될 어느 날을 대비한 즉 과학기술이 산업과 결합해 하나의 전략으로서 적용된 사례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인류가 올레핀이라는 물질을 발견한 지 이제 겨우 100년 남짓.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지탱해주는 석유 산업의 이면에서 더 많은 가치와 기술이 창출되고 더 우수하고 좋은 품질을 개발하여 앞으로도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담당할 석유화학 산업을 선도할 수많은 엔지니어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